변호사님, 음주운전 걸렸어요. 벌금은 내면 되는데 면허구제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에 걸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한결같이 제발 정신부터 좀 차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걸리신 분들이 예외 없이 하시는 변명이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찾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운전한 것이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웃 주민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잠시 뺀 것이다. 음주운전을 한 건 맞는데 수치가 너무 낮다. 당뇨, 기타 체질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전과가 없다. 다음날 깼을 줄 알고 숙취 운전을 한 것이다. 그동안 술을 먹었을 때는 대리기사를 철저하게 불렀는데 이번에 기사가 하도 안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운전한 것이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잠시 제가 검사로 일했던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변명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변명이고, 이런 변명만으로는 검사님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 그리고 걸렸을 때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걸려도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면허는 못 살리네요. 누가 그래요?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무서워. 일단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이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가장 답답한 건 벌금은 내면 되는데 면허구제 가능한가요? 혹은 저는 너무 사정이 어려워요. 벌금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벌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구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는 마치 내 몸에 큰 병이 발견됐는데 손가락 끝에 난 스크래치를 먼저 걱정하는 것처럼 굉장히 사치스러운 고민입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에 두 번째 걸리신 분들은 다른 특이한 사정이 없다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여름 이후 게다가 최근에 김호중 사건까지 더해져서 음주운전에 걸리신 분들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가사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을 가볍게 보면 안 되고, 아무 사고 없고 단순 음주로 두 번째 단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구속이 돼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면허 구제부터 먼저 고민을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속이 되는데 면허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한다면 일단 머릿속에서 나한테는 두 개의 사건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나는 처벌과 관련된 형사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면허와 관련된 행정사건,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처벌과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은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감옥 가는 징역, 집행유예, 벌금을 의미하고, 행정사건은 면허 취소, 면허 정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면허 정지는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걸리면 징역, 집행유예, 벌금 중 하나와 면허 취소, 면허 정지가 같이 부과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서는 당연히 형사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은 구속을 포함한 처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재 내가 형사사건을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면허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사건을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를 받은 다음에 면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세 가지 구제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상은 행정심판이라는 구제수단을 통해서 면허 구제를 도모하게 됩니다. 다만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행정심판은 그 누구도 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내가 저지른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내려진 면허 취소라는 결정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든 나라에서 한번 내려진 결정은 뒤집을 수 있는 확률보다는 뒤집을 수 없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아셨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해서 나라에서 봤을 때 면허에 걸리고도 정신 안 차리고 또 운전하려고 저러네, 그러니까 면허 취소 기간 연장,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의뢰인들에게는 만약에 내가 그냥 일정한 비용을 내고 한번 그냥 맡겨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냥 편하게 해보시는 거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55만 원 내면 면허 살려준다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살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살릴 수 있죠. 왜냐하면 가능성이 0.0001%만 있어도 살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업체들이
하는 힘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면허 구제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전망은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고 다 존중하는데, 이 면허 구제에 있어서만큼은 구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면 그거는 절대로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검색을 해보면 정말 웃긴 일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보고 찾아오라, 꼼꼼한 상담을 하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22만원, 44만원, 55만원 입금하시면 바로 처리됩니다 라고 하고, 최근에 찾아온 의뢰인이 보여줬는데 오픈챗을 열어서 저희는 구제될 확률이 70%이니 선착순 10분 모집하고 있으니 200만원 입금하시면 처리해준다. 근데 지금 2자리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곳을 선택하는지는 나의 자유이지만 구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는 거는 결코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곳들은 대부분 일률적으로 그저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만 갖고 처리하기 때문에 어디에 맡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꼭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꼼꼼하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전화나 톡으로 입금하고 사건을 맡긴다면 과연 각 사안에 맞는 특수성을 잘 반영해서 처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걸리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은 더 이상 가벼운 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요즘은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에서 정해야 할 것은 지금 나의 상황이 형사처벌을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여기에 더해서 면허 구제도 같이 도모해야 되는지를 변호사와 같이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님을 설득하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양형 자료는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 이런 것으로는 결코 안 되고, 항상 저는 준비할 때 내가 담당 검사라고 했을 때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를 상상하면서 준비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혹시 사람을 쳐서 죽였나? 뺑소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가 넉넉하게 잘 준비가 되어야 검사가 안심하고 선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는 비록 이 사람이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지만 이번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 하는 점들이 자료에서 드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저 의뢰인이 면허 구제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면허 구제를만을 준비했는데 어느 날 처벌이 세게 나와서 구속이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나눠서 설명하고 지금 내가 어느 스테이지에 있고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곳이 잘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음주운전 특단기 풀고 나서 유치장 끌려갔을 때 변호사님한테 그냥 전화하면 돼요? 신선한 질문이네요.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음주 불구 유치장 가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은 불고 대리 불러서 보통 귀가 조치를 시키기 때문에 유치장을 갈 일이 없고, 간혹 가는 경우는 정말 인사불성이 돼 있거나 아니면 단속 과정에서 난동 피워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나마나 술 먹은 상태일 텐데 거기서 냉정하게 변호사를 검색하고 연락을 하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일단 뭐 유치장을 바로 갈 일이 사실은 잘은 없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내가 단속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일어날 일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덜커덩 경찰에서 오라는 날짜에 조사를 받고 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님한테 넘기기 바쁘고, 검사님은 음주운전 사건 따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1, 2분 내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검사님을 설득해서 선처를 받아야 되는데 손도 써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중요한 거는 조사 받기 전에 상담을 받아야 되고, 조사를 받은 이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아차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어떤 변호사든 찾아가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이때 해야 될 일은 사건이 일단 처리되지 않게 먼저 보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참작되었으면 좋겠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일단 단속이 되면 먼저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변호사와 1대1로 대면해서 상담을 먼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를 처음에 정하고 처음에 정한 대로 결국은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대뜸 전화 와서 면허 구제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작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상대방이 변호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더욱 많다는 점입니다. 부디 이런 점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잘못된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